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의 김규현 원장이 저를 직무상 기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면서 저를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고, 저는 지난 7월 27일 경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하루 전인 7월 26일 대검찰청에 김규현 씨를 개인 김규현, 자연인 김규현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을 했고, 중앙지검 공안 수사과로 그 내용들이 이첩이 돼서 현재 사건 번호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담당 검사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경찰 측 반응입니다. 지금 빨리 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느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비밀을 누설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비밀 자료를 보내줄 것을 국정원 측에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국정원 측에서 회신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저를 고발하기에 앞서서 그 여러 가지 법리를 사전에 연구를 하고 조사 공부를 해서 저라고 하는 퇴직 공작관을 고발했을 때 국정원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무언가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퇴직 후에 대사나 총영사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담당 국장이란 녀석이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기한보고했던 친구가 저하고는 같은 방에서 2년 남짓 근무를 같이 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문재인 때 국장을 좀 하다가 쫓겨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시 국장을 하게 된 매우 특이한 경우였는데, 얘가 저하고는 그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퇴직 후에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대사, 어디 총영사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김규현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국장하고 나온 친구하고. 그랬더니 말을 갖다가 어물어물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네 말이야, 김규현 씨 입에서 자네가 기한보고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국정원장 명의로 최수영을 고발했다란 이런 얘기가 김규현의 입에서 나오면 넌 그땐 각오해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변명하냐면요. 이 최수영이라고 하는 공작관,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고향집 욕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간첩을 제대로 많이 잡아들이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내가 그런 말 왜 하겠냐. 그리고 너네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보낸 USB를 찾아서 너네들이 한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나의 신뢰도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너희들 도대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마가 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근데 만나서 얘기할 만큼 제가 이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검찰한테 전화를 해서 김규현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입수했다. 이 번호를 줄 테니까 빨리 나도 부르고 김규현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지를 명백하게 내가 밝혀주겠다 했더니 검찰 측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러한 소환하고 뭐 질문을 하고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대들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문재인이가 북에 보낸 USB를 수사한다. 간첩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용주 검사장을 아십니까? 했더니 안 돼요. 잘 알죠. 당연히 공안 파트에만 28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지금 고용주 선배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나중에 고용주 선배님이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그대들이 맞는 입장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나를 불러다 조사를 하고 또 김규현을 불러다가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자연인, 개인의 김규현에 대해서 고발한 거니까 불러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검찰 애들이 손사래를 점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형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정보부, 즉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였죠. 그러다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왔는데 이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대검찰청에다가 고발한 사람 제가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전선을 넘어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짓것 죽는 일에는 겁이 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외교부에서 쫄보 중에 쫄보, 겁쟁이 중에 겁쟁이, 새가슴 중에 새가슴이라고 하는 이 김규현 씨가 뭐 누구한테 잘 보였는지 국가정보원에 원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다 되도록 지금 인사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런 자가 감히 건방지게 저와 같은 이런 정말 탁월한 우수한 역량을 지녔던 공작관을 고발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게 개가 사람을 물으면 별로 뉴스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개를 물은 듯한 이런 짓을 지금 이번에 김규현이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대검찰에다 고소장, 고발장을 냈고 그것이 지금 중앙지검에 이첩돼 있으니까 지금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저의 동료 출신의 국장 아이는 이미 그 국장직을 벗어나서 이제 쫓겨난 거죠. 해임당해서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그 녀석 얘기는 자기는 자연인이랍니다. 자연인. 참 기도 안 차는 얘기인데 자기도 자연인이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났더니 김규현 씨가 놀란 모양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장, 특보들 얘들 하는 얘기가 그거 저 국장 그 친구가 기한 보고했던 거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차장을 하건 무슨 특보를 하건 참 비겁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고 국가정보기관을 유지를 하려니까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 특보 중에 한 녀석은요. 권춘택 차장이 빨리 원장님이 되시고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어서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그 다음 자기 후임은 저 옆에 있는 또 다른 특보 후배, 육사 후배한테 물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면회실에서 그러고 주접을 떨고 꼴값 떨고 있던 게 우리 저 퇴직한 다른 선배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해필이면 우리랑 가까운 요원들이 듣고서 전달해 준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의 보직을 하찮은 그 특보하는 주제에 아주 뭐 예의를 갖춘다고 지금 현재 1차장 하고 있는 권춘택 씨를 먼저 국정원장 하시고 그 다음은 자기가 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또 다른 후배 특보를 갖다가 시킨다고 하는 이런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최수용 공작관을 고발해야 된다고 해서 박수 쳤던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제 검찰에 이 고발장이 들어가고 나니까 다들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옹졸하고
비겁한 이런 애들을 국가정보기관에 그 참 높은 직급에 데려다 쓰는 김규현,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검찰도 부담스럽고 경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라는 놈은요, 이것은 무슨 뭐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후배들과 함께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헌법 몇 주로 위반했고 가장 근간이 되는 큰 위의 상위법, 헌법 위반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지금 고발장을 대검찰청에다가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검찰에서 지금 저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피고발인이니까 국정원장을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지금 검찰도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하기가 영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찜찜한 게 없죠. 거짓을 말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전면으로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검찰에 묻는 이야기에 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김규현이가 겁이 나서 차장, 국장 이런 애들 데리고 오려면요, 얼마든지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100명을 데리고 오든, 아니면 500명을 데리고 오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김규현이의 쫄개라고 따라 붙는 애들을 제 한 주먹으로 다 제거시킬 만한 능력과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소송을 붙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하라는데 창피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요, 오로지 역사 전쟁에서 저 종북 좌익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를 지금 유튜브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지금 후원금이 필요해서 제가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했던 거지, 저 개인의 무슨 재판 소송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왜? 그건 비밀정보요원에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중앙정보부의 혼맥을 이어받는 우리 대북 공작관들이 그 사소한 법정에서의 다툼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족해서 돈을 구걸한다? 빌어먹어 죽을 일이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점 또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고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보낸 USB를 찾아오면은 문재인을 명백한 여적죄, 간첩죄로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정보기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예? 차일피일 미루고 내부에서 조사만 해도 금방 나올 텐데 이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비료 사업이 잘 되게 국민 여러분께서 좀 기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료 사업을 해서 한 몇천만 달러 이렇게 몇억 불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돈을 갖고 와서 제가 그때까지도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 돈을 풀어서라도 아마 한 10억 원 정도, 한 100만 불 정도 풀면 아마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애걸하거나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능력으로 제가 돈을 벌어와서 제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그 문재인의 간첩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영주 대표께서 하고 계시는 실천 공약 두 번째 공약, 문재인의 USB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재인의 간첩죄를 조사하는데 아마 크게 쓰임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자재 산업, 구체적으로 액체 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액체 비료 사업이 대박을 내서 문재인도 잡아들이고 또 미국의 그 넓은 농지의 농부들이 가을에, 봄에, 여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소 수량의 생산이 20%에서 3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증산이 되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유한
액체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 비료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미국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자금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제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아주 그냥 헌신했던 문재인이를 간첩죄 그리고 여적죄로 잡아넣는데 제가 벌어들인 그 돈을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 국정원장의 고발건과 관련된 중간 점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고발장을 넣은 데 대해서 지금 특보들 가운데 한 녀석이 벌써 겁을 집어먹고 저와 관계가 매우 좋은 그 나이 드신 선배님을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자도 나중에 내 눈에 그자의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 그냥 안 둡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수많은 살인 병기들이 그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지금 더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우리와 같은 공작관, 저와 같은 비밀 요원을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 저를 폄하하고 뒤에서 능멸하면서 칼로 쑤셔대면서 고발한 데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사건별로 제가 보고를 드려가면서 이들을 처단해 나갈 생각이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 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혁, 국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 원인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가 활동을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5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소완박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임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 간에 국가임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에 맞으면은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 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 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 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그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 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에 공자학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자학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학원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6달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 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